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어느 정도 의료비가 지원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또 2022년 내년부터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확대되는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희귀병 지원이라든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초음파 검사라든가 MRI 어떤 경우에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궁금증 오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주입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확대가 되는지요? 예. 먼저 지금 저출산 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신 분들의 진료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네. 기존에는 60만 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100만 원까지 40만 원 인상되고요. 네. 그리고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시거나 키우시는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 이런 산부인과 없는 경우에 그래서 분만 취약지에 계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또 추가로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진료비나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 구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매우 넓고요. 이 이용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서 사용 기간도 꽤 넓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병원비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따로 비급여 비용도 이걸로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적용을 받고 적용 받으시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적용 받으시고 본인이 돈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 이용권을 이용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임산 출산에 있어서 비급여 되는 품목은 어떤 부분인가요? 주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출산했을 때 1인실 사용하시면 상급병실료가 제일 아마 규모가 클 겁니다. 특실 이용. 산부인과는 대부분 요새는 1인실로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급병실 이용료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저귀값, 분유값. 그런 것도 이 돈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저희가 말씀이시군요. 아기 해서 병원에서 이제 출산하고 청구되는 비용들은 이용권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왕절개. 네네. 그런데 이제 정상 출산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제왕절개를 하지만 또 본인 선택에 의해서 제왕절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보험이 안 되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제왕절개 수를 본인이 선택했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물론 본인이 선택을 하시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전체 상황을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네, 지금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그 앞두고 계신 분이거나 이미 네. 아기를 키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아직 안 하셨으면 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올해 12월까지 신청하신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해 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아니요. 소급 적용이 적용은 안 안 되기 되고. 때문에 아, 신청 기간을 잘 선택을 하셔야 신청 됩니다. 기간에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한 번 지급을 하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네.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올해 신청하는 것보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조금 더 더 많은 금 혜택이 40만 원 늦죠. 혜택이 더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분만 취약 지역의 경우, 네. 그러니까 군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네. 뭐 교통비로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이 네. 의료 진료비 혜택이 참 좋습니다. 예. 네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 확대되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임신 출산 진료비 이제 지원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또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갑자기 네. 그 소득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또 같이 또 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막막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포함해서 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의료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그 사업의 제목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물론 네.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중증 질환이거나 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요. 입원하신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되시는 거예요. 적용이. 중증 질환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입원은. 네. 그러니까 입원하신 경우에는 갑자기 수술을 받으시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으시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비용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부담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요. 외래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 산정특례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면 이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뭐 실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갑자기 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요즘 중산 빈곤층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하는데 이제 이 조건이 그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다 다르니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거나 이렇게 외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 그렇죠. 이러한 경우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각 케이스 바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사례별로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경우 갑자기 이렇게 큰 중병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되겠는데 의료비 얼마까지 적용이 됩니까? 지금 비용을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연간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금액으로 두 번, 세 번도 좋은데 2천만 원까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간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그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시작했던 13년
2013년부터 2013년. 네, 오래 2013년부터. 네, 처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처음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금액도 연간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점차 늘려서 지금은 연간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은 좀 확대된 네. 거죠. 그럼 네. 작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작년하고는 이제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거고 금액 이 부분은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진행하는 걸로 지원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네. 물론 네. 되고 네. 이제 재난적 의료비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뭐 갑자기 큰 중증 진단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재산이 그러니까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혜택이 가능하다. 2천만 원까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재난적 의료비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신 거 들었는데 제가 요새 좀 그 회사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듣고 요새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다니고 있는데 병원을 갈 때 뭐 입원이랑 그 외래 진료 그 상관없이 어떤 질환이든지 다 그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대상인데 외래는 모든 질환까지는 확대를 못했고요. 본인 부담 잔정특례로 등록된 중증 질환자만 대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면 우선 외래 진료 받으시고요. 입원 진료가 필요하신 뭐 수술이나 뭐 그 기타 등등의 진료 때문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입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는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1577-100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본인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병원을 가기 전에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을 먼저 가보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 갔다 와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병원을 다녀오시고 나서 상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진료비를 지급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 입원 중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좀 증명을 해야 됩니까? 뭐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습니까? 네, 서류들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그 상담하실 때 이제 직접 신청하실 때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실직했으면 실직한 뭐 첨부 서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중증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서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서류들이 좀 갖추면 충분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 겨울철 코로나19와 또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방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예, 원래 그 네. 인플루엔자를 치료를 할 때 항바이러스제를 예,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항바이러스제를 건강보험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표를 하고 나면 면역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되는 여러 환자분들이 이 항바이러스제를 잡수실 때 그 복용 비용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11월 15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게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임신 출산한 지 뭐 2주 이내 산모 또는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콩팥 질환이 있거나 연령이 9살 이하의 어린이거나 65세 이상 이렇게 조금 미리 이렇게 바이러스 제제를 치료약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올해 11월 15일부터 타미플루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치료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타미플루가 비싼가요? 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약값이 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을 하나만 먹으면 되면 뭐 그 정도는 부담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주일 내지 열흘 이렇게 꽤 장시간 이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꽤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떤 환자들이 해당이 될까요? 예. 지금 그 인플루엔자로 그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한테는 지금 될 건데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포함해서 소아나 성인 중에서 그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기침 있거나 두통, 인후통 이러면서 고열 발생하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고 병원에서 진단을 해주시나요? 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되기 전에는 이제 본인이 다 돈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면역이 저하되고 이러시거나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신 분들은 11월 15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이 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금액 한도는 없고 네,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뭐 일주일만 잡수셔도 되고 뭐 열흘 잡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인가요?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거라서 본인 부담금은 일부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조금 있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2022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상시 궁금했던 사항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천성 안면 기형 치료 치과 교정 급여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교정보합이라고 해서 위아래 치열이 고르지 않고 잘 안 다물어지고 위아래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교정 치료가 다양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건강보험이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대상자가 되시면 산정특례 기간 중에 10%를 부담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이게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안 되고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면서 거기에서도 또 산정특례로 적용이 되시면 10%만 부담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보통은 치아 교정술로 보통은 한 14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해요. 이게요? 네. 치료가? 네. 그리고 이 비용이 보통 한 평균적으로 3,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부담하시는 경우는 한 4,400만 원까지도. 예.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 그 3천만 원 든다는 게 330만 원에서 한 900만 원까지로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10%에서 한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네. 최대 70%까지는 네.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럼 이미 네. 진행 중인 분들은 네. 소급 적용이 됩니까? 네. 이게 14년 정도 치료가 걸리니까. 걸린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10월 1일부터 네. 10월 1일부터는 올해 10월 1일. 네. 네. 올해 10월 1일부터는 이게 아간면 기형이라고 그 진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치과 교정이나 악정형 치료라는 거를 받으실 때 네. 10월 1일부터는 예, 그 더 확대돼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월 1일 이전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일부 있었긴 했는데요. 네.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가를 더 많이 개발해서 네. 더 늘려드리고 예, 비급여로 적용받던 것들을 건강보험권으로 예, 더 들어오게 한 거죠. 이 선천성 질환인 경우에만 그렇죠. 그렇게, 현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미용용은 전혀 네, 아직까지는 좀 없고. 어렵습니다. 네.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보통 이거 어린이들부터 시작하겠네요. 선천성 질환이면 진단을 일찍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못할 거예요. 아기들은 얼굴뼈가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성인이 돼서 치료를. 예, 성인까지는 아니어도 청소년기에 그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그 시작하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를 시작할 때 산정특례 환자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갈 때마다 선생님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정특례 환자로 등록을 하고 그분들은 10% 부담하고 그리고 외래에서도 그 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수가나 이런 범위를 훨씬 넓힌 거죠. 네, 선천성 아간면 기형 치과 교정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1, 2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4.2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당뇨 환자 대상으로 또 급여 지원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저도 이제 당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준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